자, 이번 시간은 이제 기본서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조세 분류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조세 분류는 세금을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서 세금을 구분해 보는 건데, 이 조세 분류의 첫 번째는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로서, 이 과세 주체는 과세권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세금 부과하는 권리를 가진 자. 그래서 과세권자, 과세 주체에 따라서 세금을 분류할 때 국세하고 지방세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라는 세금은 과세권자가 당연히 국가가 주인 세금을 국세,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인 세금을 지방세로서, 쉽게 하면은 세금의 부과를 세금을 어디서 내라고 하냐? 세무서에서 세금을 내라고 하면은 국세고, 우리 관할구청 등의 지자체가 있죠. 그래서 세금 내라고 하면 이건 지방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현행 국세에는 13가지 국세가 있고 현행 지방세는 11가지 지방세가 있는데, 특히 이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지방세가 구분이 되는데, 왜 우리 지자체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른 지방세를 구분할 때 특만 보면은 특별시세가 있고, 광역시세가 있고, 도세가 있고, 자치구세가 있고, 시군세로 이렇게 크게 분류되는 게 지방세 책임이라서, 지방세 단원 가서 다시 세목을 구분해 주겠지만은, 지방세는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자치구세, 시군세로 이렇게 지방세는 분류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국가가 됐든 지자체가 됐든 부과된 세금을 사용목적 여부에 따라서 국세가 됐든 지방세가 됐든 사용목적 여부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데, 보통세하고 목적세가 있습니다. 보통세가 있고 목적세가 있습니다. 또 구분이 되는 게, 그럼 보통세, 목적세는 국가가 됐든 지자체가 됐든 사용목적 여부에 따른 분류로서, 보통세라는 세금은 일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부과된 세금을 보통세라고 한다면, 목적세라는 세금은 특정 경비에 충당해서 부과된 세금을 목적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세도 마찬가지 일반 경비냐 특정 경비냐. 그래서 목적세라는 세금은 사용하는데 제한을 받는 세금을 목적세라고 하는데, 현행 국세 중에 목적세는 3개가 있고 현행 지방세 11개 중에 목적세는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세 보통세는 10개가 될 거고 지방세 보통세는 9개가 되겠죠. 이럴 때 보통세, 국세, 지방세 19가지하고 목적세는 5개가 되겠죠? 3개, 2개니까. 그럴 때 정리할 때 목적세 5개를 확실히 정리하면 나머지 조세는 보통세를 이렇게 구분하는 게 공부하면서도 시험 주면서도 더 편하겠죠? 그래서 목적세 하면은 국세는 3개가 있는데, 교육세가 있습니다. 교육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가 있습니다. 교통, 에너지, 환경세.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가
국세 목적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지방세 목적세는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자, 두 개로서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세, 지역자원 시설세가 있습니다. 지역자원 시설세 두 지방세가 목적세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적세는요, 그 목적이죠. 특정 경비 목적이죠. 그 목적이 국가 교육 정책에 교통, 에너지, 환경 정책에 농어촌 진흥 발전에 지방 교육 재정에 지역전 시설에 충당하려고 부과된 세금으로 세금 이름을 생각하면 그 목적이 내포됨을 알 수 있는데 이럴 때 저는 암기틀 좀 잡아달라. 그래서 교육세에서는 육 한 단어,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교 한 단어, 농어촌 특별세는 특별 두 단어,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 네 단어, 지역전세는 지역 두 단어 이렇게 자 구분해서 자 연결하면은 육교, 특별, 지방교육 지역이죠. 그래서 다섯 세금이자 목적세는 지방교육 지역, 지방교육 지역에는 지방교육 지역의 혜택은 학교 등이잖아요. 지방교육 지역에는 특히 이제 초등학생들 이하 같은 경우는 뭐 학교 앞에 지금 가면 도로에 사고 많이 나죠. 그래서 지방교육 지역에는 육교 다리, 육교가 특별하다. 이렇게 암기틀을 잡으면 목적이니까 지방교육 지역에는 육교가 특별하다. 이렇게 틀 잡으면 목적세 5개 정리는 이 지금 한 단어 두 단어씩 구분하니 세금 이름에 보통세에는 이 육교, 특별, 지방교육 지역이 들어가는 보통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암기틀을 잡아도 괜찮습니다. 지방교육 지역에는 육교가 특별하다. 그럼 이제 나머지가 보통세인데 이 보통세는 국세하고 지방세 보통세는 세금을 구분함에 있어서 조세 정가, 세금의 정가, 정가 예상, 유무에 따라서 세금을 정가시킨다는 말은 떠넘긴다는 거죠. 세금의 정가를 예상입니다. 예상되어주고 만드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세금을 구분할 때 조세정가 예상 유무에 따라 국세가 됐든 지방세가 됐든 직접세하고 간접세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직접세하고 간접세로 구분이 되어진다. 자, 그럴 때, 직접세라는 세금은 조세정가 예상을 할 수 없는 조세를 직접세라고 하고, 조세정가를 예상할 수 있는 조세를 간접세라고 한다. 근데 처음 접할 때 우리가 직접 다이렉트, 간접 인다이렉트 음이니까 왠지 직접 하니까 조세 정가를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 간접은 그렇지 않은 건데 반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직접세란 조세 정가를 예상할 수 없는 세금을 직세, 간접은 조세 정가를 예상할 수 있는 조세를 간접세라고 하는데 이 직접세, 간접세 분류를요.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있습니다. 세금을 부담하는 자, 납세자. 그리고 세금을 납부하는 자가 있고 세금을 부담하는 자를 담세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금을 납부하는 자와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일치된 세금을 직접세라고 하고 일치되지 아니한 세금을 간접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자와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일치한 세금을 직접세,
일처리 아니한 세금을 간접세라고 하겠다. 그래서 국세, 간접세, 직접세라고 구분해 보면 직접세 하면 대표로 소득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에 부과된 소득세는 소득세 누가 세금 부담합니까? 자, 소득이 있는 사람이죠? 누가 세금 냅니까? 소득이 있는 사람이죠? 담세자와 납세자가 일치한 세금을 직접세라고 해서 소득세는 직접세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자, 그리고 법인세가 있습니다.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는 직접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득세, 자,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는 국세로서 직접세당이 되는데, 근데 간접세 하면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 간접세에 해당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자, 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라든가 주세. 자, 인지세, 증권거래세가 자, 국세 간접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간접세. 자, 그런데 국세 중에서 자, 법인세라든가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는 우리 부동산 세제로 구분이 되지만 출제보험에서 제외가 됩니다. 출제 안 하는 세금이다 그 말. 그래서 세금 이름만 구분하면 되지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는 출제 범위가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소득세 하면은 종합소득세가 있고, 자,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양도소득세도 우리 출제 범위고,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이 있기 때문에 출제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의 핵심 국세에 해당이는데 직접세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다음에 이제 자, 지방세로 자, 직접세 하면은 대표로 취득세라든가 등록면허세, 재산세, 가장 핵심 세금은 직접세에 해당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 자동차세, 자, 주민세, 레저세, 지방, 소득세.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자, 레저세, 지방소득세, 자, 담배소비세가 자, 지방세, 직접세 해당이 됩니다. 네. 그리고 간접세 하면은 굳이 한다면은 지방 소비세가 있습니다. 지방 소비세가 간접세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이 지방세 중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가 핵심 세금으로 지방소득세만 한번 염두에 놓고 뭐 자동차세, 주민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는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부동산 관련 조세가 시험에 나오니까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지방세는 11가지인데 보통세 9개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그래서 현행 지금 지방세 11가지, 현행 국세, 자, 직접세 5개, 간접세 5개. 그래서 보통세 10개죠. 목적세 3개, 13개가 국세죠. 그래서 지금 칠판에 현행 우리 조세, 국세 13가지,
지방세 11가지가 다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다 필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 세금을 다 기억하시려고요? 그럼 머리 아프죠. 안 그러겠어요? 자, 그래서 자, 세금 이름을 들은 것으로 촉하는 세금이 많죠. 하지만은 항상 부동산 관련 조세는 첫 시간부터 했지만은 관련 세금에 샀을 때, 보유할 때, 팔았을 때 관련 세금에 구분하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행 우리 조세에 있어서 제가 세 가지 분류를 했잖아요. 자, 과세 주체에 따라 국세, 지방세. 두 번째는 사용 목적 여부에 따라서 보통세, 목적세. 다음에 조세정가 예상 유무에 따라서 직접세, 간접세를 해봤는데 가장 핵심 3분류거든요. 그랬을 때 공부하는 틀을 잡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는 직접세죠. 그리고 보통세죠. 국세죠. 다음에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직접세죠. 보통세죠. 지방세죠. 이렇게 구분하면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를 이 구분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핵심 세금 이로써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15페이지에 확인 문제 2번 봐보세요. 15페이지에 다음 세목 중에 보통세에 해당되는 한번 찾아라. 그래서 자, 세목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세목 중에서 보통세를 찾아봐라 그랬습니다. 보통세. 그러면 국세 보통세, 지방세 보통세에서 19가지나 되잖아요. 그럼 19가지 세금을 다 기억을 못하고 있으면 다 못 찾겠네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목적세가 아닌 조세는 보통세다 그 말이에요. 근데 목적세가 5개가 있잖아요. 5 목적세 외가 보통세니까 목적세 암기틀이 있잖아요. 지방 교육 지역에는 6교가 특별하다. 그렇죠? 그럼 이제 1번 농어촌 특별세 목적세죠. 2번 지방 교육세 목적세죠. 3번 지방 소득세가 답인데 지방 소득세는 보통세 직접세죠. 보통세죠. 자, 다음에 자, 4번 지역자원시설세 목적세죠. 다음에 5번 교통 에너지 환경세 목적세죠. 그래서 지방 소득세가 보통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출 유형이지만은 이런 문제도 좀 정리 좀 하셔야겠죠. 또 수정이 붙었죠. 그 이유는 우리가 과거의 목적세가 우리가 2011년 지방세법 전면 개정에 따라 수정을 했기 때문에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13회 당시에는 지금과 목적세 분류가 달랐습니다. 지금은 현행대로 이렇게 수정해서 문제가 정리가 된 겁니다. 수정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세율의 3분류 한번 정리해봤고 이제 16페이지 봐보시면 네 번째 인적 귀속 여부 나오죠. 조세를 분류함에 있어서 자, 조세 인적 귀속 여부에 따라서 자, 인세하고 물세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인세와 물세. 자, 그래서 자, 인세 하면은 사람 인자, 물세 하면 물건 물자죠. 그래서 인세는 사람 중심으로 부과한 세금을 인세로서 인적 귀속 여부를 고려한 거죠. 그런데 물세는 인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자, 물건 그 자체로 부과한 세금을 물세라고 하더라. 그래서 인세는 사람 인자, 물세는 물건 물자 생각하면서 사람에게 귀속되는 소득 등을 부과하는 세금을 인세. 자, 인적 무시하고 재산 중심으로 가는 이런 재산세 등이 물세해서 취득세 등이 물세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관심 둔 세금 잘난 척,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다섯 세금 핵심 맞죠? 일명 취등 재종량이라고 합니다. 그럼 부동산세 핵심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서 잘난 척하죠? 취등 재종량. 이 다섯 세금에 있어서 인물세 구분해서 다른 세금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럼 자, 취득세라는 세금은 물세에 속합니다. 등록 면허세도 물세에 속합니다. 근데 재산세라는 세금은 인세와 물세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세, 양도세, 인세에 속합니다. 그래서 자, 취득세, 등록세는 물세, 재산세는 인세, 물세를 함께 지니고 있고, 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인세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물세 구분의 틀을 좀 잡아서 정리를 하셔야 되죠. 자, 다음은 이제 자, 분류가 과세표준, 계산 단위. 그러면 세금을 계산하는 기초가 과세표인데 이 과세표준 계산 단위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하면은 종가세하고 종량세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자, 가액으로 계산하는 세금을 종가세, 수량으로 계산하는 세금을 종량세라고 그래서 세금을 계산을 할 때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냐 아니면 수량을 고려하냐 그 말이요. 이럴 때 종가세, 종량세를 이렇게 구분했을 때 취득세라는 세금은 종가세, 등록면허세는 종가세, 종량세 함께 지니고 있고, 재산세라는 세금은 종가세, 종합부동산세, 종가세, 양도소득세도 종가세 체계입니다. 이래 봤더니 자, 등록면허세는 종가세, 종량세를 함께 지니고 있죠. 우리가 정리하겠지만은 우리가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요, 자, 이런 재산권 등을 등록하는 데 부과된 세금이잖아요. 공부하겠지만은 그랬을 때 우리가 집을 사고 땅 샀을 때 자, 우리 은행에 돈을 좀 빌리죠. 그러면 돈을 좀 빌리려면은 은행에서 뭐라고 합니까? 집 가지고 와라, 땅 가지고 와라 그러죠? 그래서 그만큼 저당권, 근저당권 설정을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을 할 때 등록 면허세가 부과가 되는데 그때 세금은 얼마 돈을 땡겼냐, 시키면 빌렸냐, 채권 금액을 기준해서 세금 부과지만 대출받은 금액을 열심히 벌어서 다 갚았습니다. 그럼 자, 이 저당권 설정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말소시켜야겠죠? 그럼 말소 등기를 할 때는 등기건당, 한 건당 등록 면허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종량세 체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록 면허세, 종가세, 종량세를 이렇게 정리해 나갈 때는 기본들이 저당권 설정 등기냐, 저당권 말소 등기냐. 우리가 집 사고 땅 샀을 때, 집 잡힐 때 저당권 설정을 하고 또 돈 다 갚으면 저당권 설정에 대한 말소 등기를 하거든요. 이럴 경우 등록 면허세가 부과가 되니까 자, 이런 종가세, 종세를 구분해서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 계산 단위에 따라서 구분이 이루어지죠. 자, 다음은 자, 독립된 세원 여부에 따라서 자, 조세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독립된 근본이 있는 세원 여부에 따라서 구분했을 때 독립세하고 부가세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부가세로 구분이 되는데 독립세를 본세라고 합니다. 본세라고 하는데 그러므로 자, 대부분 세금은 본세에 해당이 된다. 본세라는데 부가세가 있더라 그 말. 부가세. 자, 그럼 부가세라는 세금은 독립세인 본세를 기준으로 부과하여 말 그대로 부과하는
조세를 부가세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자, 국세니 부가가치세를 줄여서 부가세 하죠. 그게 워낙 관념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세 분류에서의 부가가치세를 줄여서 쓰는 표준지를 알고 있는데 그러면 큰일 납니다. 자, 부가가치세는 독립세입니다. 줄임말 아니에요. 그럼 부가세는 뭐냐? 본세가 부가과세 될 때 부가적으로 부과된 세금을 부가세라고 합니다. 그래서는요, 이 부가세하고 부가가치세를 혼돈할 수 있죠. 순간순간에. 그래서는 설명할 때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 하면은 value added tax라고 그러죠. 영어식 표기로. 자, 그래서 VAT, 우리가 바트라고 그러죠. 많이 봤죠. VAT. 이게 부가가치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저는 이 시간 이후로 정리해 줄 때 뭐라고 표현하면 배트, 바트잖아요. 배트 하면은 바트맨, 배트맨 하면 부가가치세를 말하고, 그럼 자, 우리 조세 분류에 부가세가 있는데, 그럼 부가세 하면은 본세금에 달라붙는 세금으로서 서택스라고 하거든요. 서택스. 그래서 세금의 부가적인 세금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세가 부가과세 될 때 가볍게 가서 붙어버린 세금이죠. 자, 붙어버린 세금이죠. 그래서 우리 생활하잖아요. 뭐 친구들 간에 연인들 간에 너무 좋은 사이일 때는 좋지만은 아니 왜 자꾸 옆에 붙어 그냥 자 떨어져. 그럼 뭐랍니까? 왜 자꾸 이렇게 진드기처럼 이렇게 달라붙냐 그 말이에요. 그러죠? 좀 떨어져라. 그래서 우리가 부가세라는 세금의 분류를 할 때 부가세를 저는 뭐라고 하냐면 진드기, 찐득이세라고 이렇게 구분할 거다. 그 말에서 찐득이 하면 부가세, 배트맨 하면 부가가치세 이렇게 구분하면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세금은 독립세로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는 본세, 독립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부가세 세목이 몇 개 있는데 두 개만 확실히 기억할 것. 부가세 찐득이 하면은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는 자 찐득이 세목이다. 찐득이 부가세 세목이다.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는 찐득이 해당이 됩니다. 부가세 세목에 해당이 된다. 자, 그런데 먼저 지방 소득세, 이 지방 소득세는 2015년 자, 2015년 지방세 우리 자 개정에 의해서 독립세 세목이지 찐득이 세목이 아니라 지방 소득세는 독립세 세목이지 부가세 세목이 아닙니다. 자, 반드시 기억할 것. 지방 소득세는 찐득이 세목이 아닙니다. 독립세 세목이 된다. 이렇게 구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도 지방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가 찐득이 세목인데, 자, 지금 자, 정리하는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순간적으로 정말 미쳐버리겠다.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처음 봐보세요. 자, 우리 조세 분류에 있어서 자, 보시면 우리가 국세가 됐든 지방세가 됐든 목적세, 농어촌 특별세가 있었고 지방세, 지방교육세가 있었잖아요. 아니 농어촌 특별세는 목적세고 지방교육세는 목적세잖아요. 아니 목적세인데 다시 왜 찐득이냐 그 말이에요. 부가세냐 그 말이에요. 이런 생각 들잖아요. 자, 그런데 조세 분류를 하고 있잖아요. 자,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목적세라고 하는 것은 분류가 사용 목적 여부에 따라서
세금을 구분할 때 목적세에 속하는 거고. 자, 다시 찐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아따 갔다 해서 죄송하죠. 자, 찐득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된 세원 여부에 따라 구분했을 때 찐득이에 해당한다 그 말. 독립세가 아니라. 그래서 조세 분류에서 분류 기준에 따라 사용 목적 여부에 따른 분류냐, 독립된 세원 여부에 따른 분류냐 그 말이에요.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는 게 자, 독립세하고 부가세 구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찐득이는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부가세가 독립된 세원의 본세에 달라붙기 때문에 그 본세에 어느 본세에 몇 마리씩 달라붙냐, 부가세 세율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다 구분도 해야 되고 계산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과정에 또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은 조세 분류에 있어서 독립세하고 부가세, 즉 찐득이로 구분되는데 그 찐득이가 어떤 거냐? 지방교육세. 그다음에 자, 농어촌 특별세 핵심 찐득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18페이지에 봐보시면 조세 용어가 나오네. 자, 용어 좀 봐봅시다. 자, 조세 용어에 한번 기본만 좀 해보죠. 자, 조세 용어는 자, 우리가 각 법률에 사용된 용어가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좀 공통적으로 자, 필요한 용어 몇 개를 정리하는 단원인데 자, 첫 번째 세법이 있습니다. 세법. 자, 그러면 세법이라는 용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용어 정리입니다. 원래 세법은 조세법을 줄여서 세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 세법은요, 자, 과세권자하고 납세 의무자가 있는데 세금을 부과하는 권리가 있는 자, 세금 의무가 있는 자. 그래서 과세권자와 세금 의무가 있는 자의 사이에 형성된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세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민법을 공부했죠. 민법 보면은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민법이라고 한다면 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과세권자 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있죠. 국가, 지자체, 과세권자와 세금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 납세 의무자 사이에 형성된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세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법은 과세권자가 국가가 있고 과세권자가 지방자치 단체가 있는데 국가가 주인 세금을 국세라고 그랬죠. 지자체가 주인 세금을 지방세라고 그랬죠. 지방세. 그래서 자, 국세는 하나의 세목에 하나의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일세목 일법률지라고 하죠. 그런데 지방세는 많은 세금 다세목 일법률지를 따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세목에 대해서 하나의 법률로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자, 우리가 국세인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방세는 취득세가 됐든 등록면허세, 재산세가 됐든 하나의 법인 지방세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세법을 제가 의미를 하면서 그랬잖아요.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지방세법의 요건이 돼 있고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 양도, 소득세는 소득세법으로 됐죠. 그래서 많은 세법이 있지만 세 가지 법을 핵심으로 한다고 해서 제가 세법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여담식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은 국세, 지방세에 대한 법률관계 법이 1세목 1법률이냐 아니면 다스밀 법률 이 틀을 잡아서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법의 용어를 기본할 때는 과세권자와 의무자 사이에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세법이라고 하겠다. 다음은 기한과 기간이 있습니다. 기한과 기간. 자, 우리가 법률적으로 기한과 기간 하면은 법률 효력이 발생한 시점을 기한, 효력이 발생한 시점서 시점까지를 기간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관심 두는 게, 자, 기한에서는 신고기한, 자, 그 다음에 과세기간, 자, 그럴 때 신고기한, 과세기간이 나오죠. 자, 세법, 공법 이런 용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취득세, 취득세라는 세금의 법정 신고기한은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가 되는 겁니다. 60일 내 신고 납부야 불리급지 않습니다. 이걸 신고기한은 취득한 날부터 60일이 된다 그 말이. 자, 그런데 이 과세기간 하면은 자, 양도소득세, 자, 소득세에 있어서 이 과세기간의 용어로 보면은 과세표준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기간을 과세기간이라고 하는데, 뭐 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세표준이 있는데 과표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과세기간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세기간 하면은 부터까지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우리가 1년을 소득세 과세기간이라고 해서 요 기한과 기간은 단순하게 뭐 법률이 발생한 시점, 기간은 시점에서 시점까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법정 신고 기한, 과세 기간 이런 용어들이 나왔을 때 기한과 기간에 바탕을 두면서 정리를 하셔야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세 용어에 있어서 우리가 세법과 기한과 기간 한번 확인해 봤고, 이제 다음 시간에 그 용어 이어서 우리가 납세자, 납세 의무 등 과세 요건 등을 가지고 또 용어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죠. 수고하셨습니다.